기는 정령 태평성대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그 좌장을 맡은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결 마술사가 저를 불러내가지고 그런 마술을 할 줄 몰랐어요. 앞 세션에서 너무나 재미있으면서 의미도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주셔갖고 약간 부담은 되긴 하는데 워낙 뭐 쟁쟁한 분들을 다 모셨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이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만나 뵙지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이 연출을 맡은 정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예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정년이 원작 네이버 웹툰 정년이의 글 담당했던 서이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이에서 문옥경을 연기했던 배우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예상 바뀌죠? 그 K4로 오늘 이제 참가하셨는데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원작을 너무 잘 써주신 작가님 덕분에 이런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웹툰은 연재가 끝난 지가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요. 22년도에 연재를 마쳤는데 아까 감독님께서는 이제 웹툰 덕분에 왔다고 해주셨지만 저는 작년에 드라마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정년이에 나왔던 그 많은 배우들 중에 대표로 이렇게 참석했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는 뭐 정연이가 드라마되기 전에 이미 웹툰으로 이미 팬이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드라마가 될 때 약간 걱정도 살짝 했는데 사실 이제 드라마 되면서도 또 드라마에서 또 팬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자체가 저는 뵙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연이가 사실 지금 드라마 이후에 웹툰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연이의 인기 실감하시죠? 감독님. 사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걸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끝나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뭐 사실 그 전작도 물론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줘서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10대나 아니면 훨씬 더 어린 친구들도 같이 뭐 노래도 따라 부르는 영상도 저한테 보내줬었고, 그리고 뭐 배우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원작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뭐 되게 감사했어요. 네. 아니 뭐 정진 감독님은 사실 옷소매 붉은 끝동부터 굉장히 스타 감독님으로 이미 발돋움하신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으신데 정연이까지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정말 완전 팬이 됐고요.
여성국극이라는 거를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국극이 너무너무 멋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일의 작가님한테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실 웹툰으로 다 시도를 해서 웹툰하고 여성국극 잘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서요. 이게 시대극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국극의 소리도 있고 춤도 춰야 하고 극중극을 보여줘야 되는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여성국극이라는 소재 자체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어려움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걸 웹툰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국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또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나왔고 웹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독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된 덕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정운채 배우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여성국극의 상징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국극이 그거잖아요. 남자 역할도 여성들이 다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정운채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뭐 태평성대가 맞냐 뭐 이 대사를 하실 때 너무나 좀 카타르시스가 많이 느껴지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인기를 제일 많이 실감하실 것 같거든요. 드라마에서 캐릭터로 기억이 되고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난히 드라마 정년이에서는 문옥경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서 네, 아주 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OTT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동시적으로 저희 드라마를 해외에서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네,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 그런 피드백들도 그때그때 받으면서 또 라이브도 보고 이런 색다른 또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외 팬분들이 막 DM도 보내고 막 그러나요? 네. 진짜요? 네. 네.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는 분도 몇 분 계셔서 네, 너무 멋있다, 재밌다, 그리고 그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 그 극 자체를 처음 경험하시는 해외 팬분들도 많으셔서 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 3박자가 다 맞아서 나온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화 된 것까지 이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요즘 사실 여성들은 약간 워너비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예쁜 캐릭터보다는 멋있는 캐릭터를 더 좋아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완벽하게 이미 웹툰에서부터 캐릭터화 됐던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연출을 잘 하셨고 연기를 또 맞춰서 완전히 생동감 있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DM이 이렇게 샥 가는 예, 뭐 그런 결과까지 또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그 스토리와 표현하는 모든 것이 K다라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빅데이터 분석이군요. 이게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의 국내 최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썸트렌드에서 조사한 정년이에 대한 연관 검색어 분석 결과입니다. 저 중에서 진짜 궁금한데 의정부가 왜 있죠? 의정부? 부대찌개인가요? 왜 이래요? 의정부가? 예, 감독님. 저도 사실 의정부는 조금 뭐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정년이가 목이 부러지는 순간을 저희 의정부에 있는 그 어떤 산의 동굴에서 실제로 가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키워드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날 촬영 끝나고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먹긴 했었어요. 네. 아, 이거 감독님은 부대찌개만 기억하시는데 팬들은 이제 정년일 보면서 의정부를 기억을 하셨군요. 또 다른 키워드 좀 볼까요? 저는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악이라는 키워드. 이걸 가지고 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 국극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뵙겠습니다. 국극 소재 자체가 생소할 것 같은데 이 소재에 대해서 이게 매력을 느끼신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지정된 성별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젠더가 고정불변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성국극에서 모든 배역, 남역까지도 여성이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고정불변하지 않구나. 우리 젠더는 가변성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젠더 무법자적인 면모가 가장 저한테는 여성국극의 매력 포인트였었고 이런 퀴어한 부분들을 또 표현해 보고 싶었던 게 작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1950년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던 때, 가난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와중에 또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즐기는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구나. 그래서 여성국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 많았던 여성국극을 잊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젠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이은결 씨가 많이 얘기한 건데 틀을 딱 정해놓으면 사실 그 틀 안에서만 규정되는데 그 틀 바깥으로 나오면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성국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안에서 여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역할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젠더적인 의미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결국 재현해내는 거는 이 배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은채님 평소 국악 이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국악에 대해 소화해낸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연습을 하셨나요?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문화나 장르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대본을 받고 출연 결심을 하는 데는 사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재밌고 글이 너무 재밌고 이런 신선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숙제가 아주 미물썰물처럼 쏟아지는데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무대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리 그리고 안무 그리고 각자가 또 맡은 캐릭터 안에서의 무대 연기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 함께 또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리허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참 까마득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마음이. 하지만 기본 스킬이 또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떤 흉내로는 절대 구현을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지만 정말 시작부터 걸음마 떼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 함께 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작품 속의 그 인물들이 하는 국극 준비하는 것처럼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기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말고도 거의 그 촬영날 말고는 거의 연습실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나날들이 너무 많았고 길었고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걸 서로 보면서 엄청난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서 그 시간이 되게 또 뭔가 어렵지만은 않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여성 국극의 매력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그 세대들은 아니어서 저는 약간 예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감성으로 재밌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극의 구조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극중 안에 이제 그런 그 극중극이죠. 또 여성극기가 실현하는 게 실제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국악을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다 녹아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국극은 그냥 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이게 퍼포먼스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종합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드라마가 될 때 제가 되게 기대했던 건 야 이거 진짜 요즘 같은 K-팝 시대에 이거는 아주 원조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을 보면서도 저는 해외에서도 되게 반응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다음 키워드 중에 이제 질문하려고 이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라는 말이 이제 눈에 제일 먼저 띄었거든요. 이 질문 이제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 감독 입장에서 분명 해외 팬들 요즘은 기본적으로 K 콘텐츠 하다 보니까 해외 팬들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외에서도 이거 먹히겠다라고 뭐 예상하셨는지 예상했다면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해외 팬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큰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부터도 그 국악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악과 뭔가 시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밀접한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도 여성국극을 정말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건 어떻게 보면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화면 보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워낙 그 저희 국악기 갖고 있는 이런 요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음악을 맡아주신 장영규 감독님이 해외 팬들이 사실은 더 좋아할 요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왜냐면 실제로 본인이 하시는 그런 음악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얻었던 리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장영규 감독님을 믿고 그러면 좀 해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금 그렇잖아요. K-팝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연을 시청자들이 재밌게 느끼게 하려면 요즘 시청자의 눈높이에 그래도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좀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국악을 베이스로 가되 음악 방송이나 쇼 무대 같은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참고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국내 시청자들도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은채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팬들도 워낙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네. 그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장영규 감독님이 사실은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범 내려온다 뭐 이런 거 보면 그 뒤에 딱 계신 분이 장영규 감독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란식 밴드에도 하셨지만 아주 초창기에 어부 밴드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국악계에서는 되게 국악을 좀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잘 해석을 하신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악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국악 관련된 일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국악 방송에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장영우 감독님 얘기 진짜 많이 하셨고 정연이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도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적인 것들을 오히려 내보였을 때 해외에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 뜨는 게 그거잖아요. 무당이 뜨잖아요, 요즘. 예, 무당이 떠요. 그래서 무당만 나오면 뭐 K 오컬트 이래가지고 등장만 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K 콘텐츠에 지금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이 캐릭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채님, 사실 배우가 극중 캐릭터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연이에서 이제 성별이 다른 연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 캐릭터를 이게 선택한 기준 또 뭐 어떤 점이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문옥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도 신선했고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그 감독님을 제가 좀 의지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든 감독님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뭐 마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무대 위에서 문옥경의 남성성과 그리고 무대에 내려왔을 때에 모두가 바라보는 문옥경을 좀 다르게 연기를 해야 서로의 매력이 좀 살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네,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연기하는 문옥경은 그냥 서 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강렬한 그런 에너지나 아우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오히려 좀 제 3자의 관망자나 뭐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이 극단의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어떨까, 나름의 그런 조금의 조율과 계산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국극단의 거의 든든한 기둥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인 연기에 대해서는 본인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은채 배우가 이렇게 뭔가 내가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캐릭터보다 훨씬 더 연기로 훨씬 더 좋다, 이거 너무 좋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 첫 등장할 때 그 씬이 엄청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강렬해요. 특히 무대 위에서 그 목포에서 공연을 하는 그 씬을 딱 봤을 때 이건 다 됐다. 여성극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성공을 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해주셨고 또 웹툰 안에서의 문옥경은 조금 더 좀 부평초 같은 인물, 좀 현실의 발을 딛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문옥경은 정연이를 전적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선배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좀 너무 현실감을 만들어 주셨네요. 예. 감독님은 사실 테리 씨랑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테리 씨 말고는 아무도 없던 상황에서 그때 작가님이랑 테리 씨랑 얘기를 하다가 문옥경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 하다가 그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연이가 한순간에 너무나도 사랑에 빠지고 문옥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연이를 통해서 시청자들도 정말 방금 잠깐 얘기해 주신 됐다, 그냥 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국극을 사랑하자, 이럴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은채 씨가 카메라 테스트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고 왔었는데 물론 첫 만남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카메라 테스트 날 딱 머리를 자르고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남자 배우 하나 없는 그 카메라 테스트 현장에서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왕자님이 왔다고. 정말 그래서 정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왕자님만 본다고. 근데 진짜 그만큼 정연이도 문옥경을 사랑했고 우리도 문옥경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떠나볼 때 그만큼 아쉬워져야 됐고 너무 슬퍼져야 됐고, 그런 느낌의 옥경이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문옥경이라는 인물이 드라마 전체를 초반에 팍 쥐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이긴 했거든요. 그리고는 정연이가 마음을 바꾸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정연이랑 시청자랑 같은 동격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 드라마,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웹툰과, 이게 작가님한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웹툰과 드라마는 사실 완전히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쓴 웹툰이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보신 후에 어떤 점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웹툰으로 여성국극을 표현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소리를 표현한다든지 춤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최대한 열심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극으로 직접 보는 거랑은 달라서 저희가 이제 그림 담당하신 남원 작가님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에도 이건 정말 극으로 올라가는 걸 한 번쯤은 보고 싶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한 번쯤 보고 싶다라고 자주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제로 창극 무대에도 올라왔었고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성국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일단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창극 무대에서 보는 것과 드라마 속에서 보는 극중극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서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극중극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여성국극,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재미있게 여성국극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 무대 배경 장치나 아까 음악 감독님 얘기도 나왔지만 노래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가져온 것, 그런 것들이 극중극이 너무 좋다. 결국 이 작품은 여성국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국극이 매력적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셔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야, 자연스럽게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를 이제 브릿지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게 사실은 국악이고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변환을 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국악계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악 보면 국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힙해졌어요. 굉장히 힙한 면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드라마 연출자 입장에서는 정말 웹툰 이거 정말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그 내용들도 정말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난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살리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선택하기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좀 죽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이게 짧기 때문에 어려우셨죠. 네. 근데 약간 그래서 드라마 극본을 쓰신 최유비 작가님이랑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진짜 가장 그 본질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여성국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드라마 자체에 갖고 있는 서사도 서사지만은 사실은 그 서사가 힘을 받으려면 우리가 극중극을 재현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게 사실은 방금 그렇게 배우분들의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실공사가 되면은 드라마 자체가 진짜 오히려 더 이런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최유비 작가님이랑 내용에 대한 뭔가 이렇게 뜯어고치거나 시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연이를 한 50부작으로 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너무 적게 했다. 길게 했으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캐릭터도 계속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은 힘드시겠죠? 3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을 하면 그만큼 이제 평생 그 작업으로 하나가 남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배우 입장에서도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요즘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만찢남 만찢녀 이래서 웹툰 원작이 있으면 사실 배우로서 부담 되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 원작에서 너무 잘 그려지거나 그러면 이거를 이 작품으로 리메이크했을 때 그 역할을 맡으면 이거 똑같냐 아니냐 이거 갖고 되게 많이 많고 똑같으면 너무 똑같다. 또 너무 다르면 너무 해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연기하실 때 사실은 그런 선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초점을 어느 쪽에 좀 맞춰가지고 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웹툰을 보고 저를 데뷔해 보면은 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이걸 싱크로율을 얼마나 맞춘다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절대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캐릭터의 표현이 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외적인 어떤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이 인물의 드라마 속에서는 표현되지 않을지언정 그 전에 어떤 서사들이나 그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 네,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웹툰 원작도 있지만 이건 이 문옥경이라는 인물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다시 나타났네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저기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얘기 안 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얘기 안 한 것들 중에서 이제 한 분씩 꼭 난 이 키워드는 꼭 얘기해야겠다. 뭐 넷플릭스도 좋고 뭐 많이 있습니다 저기. 근데 뭐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예. 저희는 디즈니 플러스 방송이었는데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넷플릭스가 왜 왜 넷플릭스가 올라와 있죠 저기? 근데 예, 감독님부터 뭐 꼭 여기 키워드 중에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 네, 키워드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 참 되게 네. 약간 울컥하기도 한 게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고민했던 많은 것들이 저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뭐 연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영화, 예술, 공연. 근데 서울은 진짜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글쎄요. 서울이 왜 있을까요? 예. 진짜 궁금하네. 이거 키워드 어제 진짜 뽑은 거 맞아요? 그죠? 넷플릭스가 왜 있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저게. 예, 여하튼 그렇군요. 울컥하시다. 예. 작업하시는데 쉽진 않으셨죠? 연출하시는데. 그러니까 공연이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뭐 무대 연출이나 뭐 제가 무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이라는 매체로 뭐 학습해 왔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대를 만들면서 배우들이 저랑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대 크루를 따로 꾸려서 그분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리허설이라든가 배워야 될 것들을 숙지해야 됐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맞춰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아까 은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들이 조금씩 진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공연이 사실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처음 했던 그 목포 공연, 목포 자명고가 제일 힘들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쌍탑전설만 해도 정말 신기한 게 보이기에는 어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정말 가장 단시간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보와 공주랑 쌍탑전설이 생각보다는 만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기 몸에 붙이고 저희도 그거를 숙제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었어요. 난 이건 은채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연기하시면서 점점점 그 역할에 익숙해지면서 그 뒤로 갈수록 그 하는 그 연기를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 극장에서 첫 그 국극 장면은 같이 연기를 했던 윤혜 배우님도 그렇고 저희가 다 찍고 나서 이게 괜찮은 건가 너무나 뭐가 다 표현이 다 안 된 것 같고 다 담기지 않은 것 같고 연습은 무지하게 했으나 이게 몇 프로나 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갈수록 정말 그 무대 위에서의 어떤 익숙함이나
그 무대가 익숙해지니까 또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나 그리고 서로를 믿게 되는 그 합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는 오히려 어떤 말보다는 정말 그냥 서로를 느끼고 예, 그 역 자체로 그리고 그냥 즐기면서 예, 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네. 키워드에도 나와 있지만 김태리 배우님 얘기 빼놓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김태리 배우님이랑 연기합 하시면서 좀 어땠어요? 연기 합이? 그러니까 제가 정년이를 촬영하면서 배우란 무엇일까? 배우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런 경험은 조금 또 처음 제가 느끼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대 밖에서 제 연기가 아닐 때 그들의 연기를 보는 시간도 되게 현장에서도 되게 길었고 그리고 연습실에서도 다들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며 예,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정말 너무 멋지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선두에는 테리 씨가 엄청난 사실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을 텐데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 너무 당연시 태연하게 그 미션들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과 같이 연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여기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면? 네. 저는 비슷한 어쩔 수 없이 공연이라는 키워드가 공연, 네. 가장 눈에 띄는데 많은 공연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여성국극을 계속 해 나가시던 분들의 공연을 꼭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여성국극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선배들이 여성국극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인 거고 또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세대 여성국극 배우분들 뭐 조영숙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여성국극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년이를 보고 나서 여성국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여성국극을 계속 하고 있어요. 3세대 배우분들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서도 안산에서 제가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향전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여성국극을 계속 해나가려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를 한 번쯤은 좀 샤라웃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조영숙 명인은 제가 여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조영숙 명인이 상을 받으셨는데 나오셨는데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허리도 거의 이렇게 굽으셨거든요. 그냥 90도로 거의 굽으셨는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짱짱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아직 목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공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굉장히 강하게 제가 인상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그 디지털 시대라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보고 뭐 그냥 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공연이라는 예술은 그 일회성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딱 짚어주셔가지고 특히 여성국극이 계속 앞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 키워드에서 지금 다 있는데 안 빼진 거라고 보면 저는 여성에 대한 얘기를 좀 사실은 좀 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여기도 지금 자 여성분들이 나와 있고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거고 사실 이 작품 자체도 거의 그 여성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그 계속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업계에서나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기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연이가 그런 걸 또 좀 보여준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뭐 한 5분 남았어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랑 키워드로다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이제 공통 질문인데 다른 나라와는 다른 K 콘텐츠만의 장점을 5글자로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자 어디 누구부터 하실래요? 배우님부터. 감독님? 이런 거 빨리 해야 돼요. 아 예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빨리 해야 돼요. 네, 네. 저 진짜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참을 수 없어라고 네, 좀 너무 이해됩니다. 네, K 콘텐츠는 이제 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보고 왔는데 K 콘텐츠는 특히나 보면 정말 이 콘텐츠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계속 떠들고 싶고 분출하고 싶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K 콘텐츠의 힘인 것 같거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팬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팬덤 안에서 다른 창작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는 게 그런 순환의 구조를 갖는 게 K 콘텐츠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참을 수 없다. 드라마 보면 그냥 미치겠어요. 이게 한 편 끝나고 나면 다음 회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죠? 자 이제 감독님 참을 수 없어. 이제 5글자.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 와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정말 아주 심플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K 콘텐츠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정년이를 하면서 맨날 그냥 되뇌이던 말들은 있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의.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팀워크가 정말 많이 요구됐던 것들이 많았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어떤 작업보다도 정말 톱니바퀴처럼 모든 부분이 돌아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 우리 모두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현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랑도 하고 스태프들이랑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결과물이 좀 사랑받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쁨도 기쁨이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게 사람들이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사랑해줘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우리 모두의 것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었어요. 예, 우리 모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막 기대감이 너무 몰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면 제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원래. 뭔가 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K 컨텐츠의 장점은 K 그 자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의 K 문화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선 나라이고 낯선 민족이었던 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고유의 매력과 그리고 그 깊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K 컨텐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표현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K 콘텐츠 지금도 굉장한 이제 영향력도 끼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걸 진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즈 2번 보면서 너무 진짜 이런 게 나도 좋아하지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니 믿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지속성도 지속성이지만 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작가님.
네, 저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K-pop 데모먼터스를 보면서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적인 것들은 많이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뭐 갓을 쓴다든지 부채가 예, 예. 있다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미지들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국적인 걸까? 정말 우리 민족을 꿰뚫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잘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담아야 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생각, 고민을 저는 이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작품에서 기대합니다. 배우님. 네, 같은 맥락에서 한국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여전히 옛말이 아닌 정말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리고 이 메이커들이 꾸준히 도전하고 낯설지만 두려움보다는 어떤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야지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표현하는 K 스토리라는 뭐 주제로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신 우리 세 분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